네, 시장 분석 베스트 앤 워스트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을 함께 전해주실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교보증권의 백지훈 차장과 한맥투자 WM지점의 변원규 대리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아름아름 조정을 나타내더니 결국에 2,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백지훈 차장님, 어제 2020까지 올라간 것에 충분히 우리가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그렇게 실망스럽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지만 수급 쪽에서의 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1월 달 들어서 거의 9조 원을 넘는 수준의 그 순매수와 경향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가장 수급에서 중요한 것들은 경향적인 매수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매도도 경향적인 매도를 그 시그널로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넘는 부분에 대한 매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관들의 순매도 규모가 커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접 투자를 통해서 그 환매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커진다는 부분들은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2,000포인트에서 지수가 급격하게 밀린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고 사실상 좀 장기간에 걸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손절매성 간접 투자의 환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이 2,000포인트를 올라오면서 그런 물량들을 흡수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매도가 그 맞붙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경향적인 매수 기조, 특히나 업종별 매수 기조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장세는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와 키 맞추기 장세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별로의 그 가격 메리트를 갖고 가격이 싼 종목들이나 업종들은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세를 틈타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의 베타 개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상승률보다는 종목별의 상승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신다라고 하면 오늘의 외국인들의 매도와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는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증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관, 특히 투신권에서의 매도 압박이 오늘 굉장히 좀 있던 편이었는데 크게 염려될 바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수급의 부담감을 안겨주는 하루였는데 근데 그 외에도 해외발에서도 불안 요인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오늘 금일 증시 같은 경우에 1%대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FOMC 회의록을 보시면 위원들 간의 3차 양적 완화에 관한 이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미뤄짐으로써 그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FOMC 위원들 대다수가 경기 부양위에서 사들인 국채를 2015년 이전에는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문제가 이제 그리스 문제인데요. 네. 예, 당초 15일 전일이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될 걸로 봤었는데 그 시기 자체가 20일 정례 회의로 연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그리스 지원 자체가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핀란드, 네덜란드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지난 1차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그리스에서는 경제개혁이나 재정 감축 그리고 국유 자산 매각 등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이행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독일과 같은 정부에서는 지금 지원을 미리 해주면 만약에 4월 총선 이후 정권이 교체가 되면 국민의 반발이 심한 이런 긴축 재정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걸 미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이 체계적인 디폴트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이 디폴트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시장 자체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 정부에서도 그리스 의회에서도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 재정을 이행하겠다는 합의서 확약서를 지금 트로이카의 서한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한 지금 유럽 금융기관들이 자본을 많이 확충해놨고 그리고 그리스의 채권 헤어컷 비율이 70%에 이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스의 2차 구제 금융도 뭐 늦게 되면 2달 이후에 나 뭐 미뤄지고 또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너무 갑자기 또 해외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두 분 다 오늘의 시장의 조정을 아주 뭐 크게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텐데요. 백주훈 차장님, 국제유가가 거의 한 2달,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있었어요, 이슈가. 그거 먼저 전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가는 이란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요. 결국 네.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유가가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유가의 상승이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이런 국지적인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또 경기 회복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지적인 나라의 리스크를 통해서 결국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역시 산업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2000포인트 중심 내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막고 있고 거기에 이런 유가 상승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간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고 사실상은 투자 자산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유가들의 상승도 상당히 돋보이지만은 금값의 상승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2000포인트로 올라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결국은 상방향으로에는 캡이 씌워질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동성 장세 내에서 종목별 대응이 맞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동차의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매력으로 꼽고 있네요. 근데 오늘 종목별로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가장 많이 좀 매수한 양상입니다. 기아차를 1위 종목으로 꼽혔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2위입니다. 보셨죠?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순매도 1위예요.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아주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죠. 좀 판단을 해주실까요? 예, 희한하게 이제 자동차 업종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완성차와 부품주로 좀 나뉘어서 엇갈리게 됐는데요. 문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본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 엔화 약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전반에 걸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롱턴 자금이 가격 메리트를 보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누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차를 중심으로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상승으로 이끌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부품주들은 약간 좀 다른 국면인데요. 롱턴 펀드의 자금 유입도 안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신흥국들의 신흥국들의 통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실적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 자체는 달러화로 결제가 되는데 납품 당시에는 현지 통화로 받게 돼서 지금 납품할 때마다 조금씩 손실을 보는 그런 환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실적에 좀 악화 요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진 핵심 부품의 판매보다는 일반 모듈의 판매가 지금 더 많이 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수익 개선에는 좀 늦춰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가격 메리트 자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외국계 자금 롱펀드 자체가 이제 완성차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완성차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부품주 같은 경우에 당분간 가격 매트는 있더라도 수급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지켜보신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동참하시는 게 일단 바닥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 판단과 워스트 업종부터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오늘의 선방한 중소형 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코스피가 쉬어가는 구간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520포인트에서 아주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던 코스닥이 이 며칠간 크게 오르더니 540까지 좀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2월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백준 차장님, 특히 그 기관 쪽에서는 아까 기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대형주 쪽보다는 지금 중소형 쪽에 5거래일 연속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금 매력을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 종목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영적인 매도를 하고 있지만 자체 자산 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간접 투자 상품부터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형주 중에서 시장을 선도했던 삼성전자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 찾기에 들어와 있고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추기 결국 가격 논리로 접근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여타 업종 대비라든지 업종 내에서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 사실상 수급이 단기간 안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목 지키는 전략은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중소형주들이 결국 2,000포인트 내에서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숨고르기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밸류가 우수한 종목들, 그다음에 가격 논리상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포트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실적이 나오는 실적 시즌까지는 지속적인 이러한 그 시장의 돈의 흐름을 가지고 시장에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가격 논리와 매매 원칙을 지키시면서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것들은 상당히 현재 시장 내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현재 전방산업군인 뭐 IT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휴대폰, 핸드셋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품주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삼성전자가 결국 시장의 대장 업종이고 그다음에 대장주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런 디스플레이, 핸드셋 관련한 부품 업종들, 특히나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향 그 수주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성우전자 이런 밸류를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주가가 단기간 안에 일부 올랐지만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포트의 편입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그럼 상관없이 백준 차장님께서 유망 종목으로 꼽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로 포함은 안 되고 있지만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예. 마켓시어 1위를 갖고 가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경기에 또 민감한 사실상 지수가 계속 2,000포인트 내에서 공방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수급 상황으로도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급 상황까지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에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전자 향 수주를 받고 있는 핸드셋 업체들 관심이 필요하고 당연히 디스플레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성우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중저가형 그
핸드셋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베트남에다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사실상 외국 해외 법인들이 그 순이익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결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될 것이고 모 회사의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EPS 구간 내에서 충분히 실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저평가 구간 내에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원규 대리님, 수급 주체들은 중소형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호텔 신라가 좀 대표적이고요. 네. 그 외에 뭐 현대홈쇼핑이나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유통주에 지금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불콜이 지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이 2007년 고점 부근에 이미 다다라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2007년 고점 부근까지 가지 못하고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제 관심 있는 업종들은 이제 최근 일본 엘피다 파산 우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국내 반도체 부품 업체들이란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실리콘웍스, 네페스, 인터플렉스 등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핸드폰 관련해서 이제 인터플렉스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제 FPCB라는 연성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이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삼성전자 등 이제 우수한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이제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지금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빠르면 2분기에는 공장이 생산 가동이 시작할 것으로 보여서 매출 성장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현대홈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 아까 뭐 유통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눈에 띄고 특히 반도체 부품 업체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에 관심 갖고 있는데 인터플렉스를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전망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백지훈 차장님, 사실 얼마 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1800대가 바로 뭐 코앞에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생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2000선이 참 멀어 보였는데 2000선이 이제 저항선이 아니라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거 보면 참 많이 놀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네. 종목별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동안 시장이 2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는 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지라인 내에서의 삼성전자가 신고가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업황이라든지 경기 민감도 사실 지금 대변수의 불안한 요인들은 당연히 유로존의 위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지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내에서 상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지수가 오르지 못하더라도 이런 종목별 대응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내에서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 와중에 기관들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환매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들의 순매수가 그 공통집합으로 나오는 업종들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 경기가 민감한 건설이라든지 기계, 운수창고, 그다음에 금융업종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요. 이러한 업종들에서 길목지키기 전략,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 시에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면 미리 선취매 차원에서의 그 포트의 편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 한 업종이 현재 주도 업종을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서 시장의 베타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원규 대리님께서는요? 예, 저는 그 2000선에 대한 기대 자체가 약간 지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처럼 해외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0선을 뭐
뚫었다가 다시 안착했다 뭐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지금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그 국내 주식 비중 자체가 지난달 말 기준에서 3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2007년 10월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모습은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에 가담한다기보다는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어느 정도 피크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좀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거의 피크에 와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연속성이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8주간 지속되는 거로 봤을 때 지금 거의 피크 임계점에 거의 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이런 그 외국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된 이후에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1950 정도까지의 조정을 받은 후에 매물을 소화를 한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지수가 뭐 2000선을 잠깐 내려갔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는 것보다는 손실의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지속적인 매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도 지금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좀 매물에 대한 그 소화와 그리고 기관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2000포인트에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망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의 백준 차장과 한맥투자 WMG점의 변원규 대리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